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웨딩숍 예약했어. 곧 자유잖아. 임수연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42 윤서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은 채로요. 혼수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진이 죽으면 집은 다 내 거야. 남편 정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오빠 최고. 결혼식은 다음 달. 준비 끝났어. 드레스도 샀어. 예뻐 죽겠어. 그들은 웃었습니다. 침대 옆에서요. 환자를 두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은 눈 사이로요. 조용히요. 42 여자의 눈에서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잠든 여자가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것을요.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깨어나 복수할 거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진입니다. 42이에요. 대형 의료기기업체 바이오네스트 대표이사입니다. 아니, 대표였죠. 지금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요. 눈을 감고요. 사람들은 제가 혼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깨어 있습니다. 모든 걸 듣고 있어요. 모든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난 살아있으면서 죽기로 했어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달랐습니다. 바쁜 일상이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조깅을 했어요. 30분 동안요. 샤워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7시 30분에 집을 나섰어요. 다녀올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강태윤. 44시예요. 변호사였습니다. 조심히 가. 간단한 인사였어요. 우리는 늘 그랬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어요. 8시 30분이었습니다. 일찍 오는 편이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계약서, 보고서, 기획안. 읽었어요. 하나씩요. 점심시간도 없었습니다. 회의가 많았어요. 이번 분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30% 상승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밀어붙이세요. 네, 사장님. 저녁 7시에 퇴근했습니다. 늦은 편은 아니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8시였습니다. 다녀왔어. 태우는 없었어요. 또 야근이었습니다. 요즘 자주 그랬어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샐러드였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바이오네스트 신제품 출시 예정. 제 회사였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결혼 10년 차였어요. 아이는 없었습니다. 바빴으니까요. 둘 다요. 태우는 변호사였고 저는 대표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서로에게도요.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했으니까요. 일주일 전이었어요. 회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팠어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사장님. 비서가 놀라 일어났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119 불러요. 네.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깨어났을 때 수술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있었어요. 윤서진 씨 들리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심장 질환입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해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3시간이 걸렸어요.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깨어났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도 눈꺼풀도요.
의사는 일시적이라고 했어요. 회복되실 겁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요. 병실로 옮겨졌어요. 태윤이 와 있었습니다. 여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곧 나을 거야. 하지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나가주시겠어요? 네. 태윤이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생각했어요. 왜 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을까요? 밤이 됐습니다. 태윤이 다시 왔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였어요. 여자였습니다. 들어와요. 네, 오빠. 오빠?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서진이 상태 어때요? 의사가 그러는데 회복 중이래요. 다행이네요. 그렇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이제 어떡해요? 뭐가? 회사요. 서진이 없으면 누가 운영하죠? 태윤이 대답했어요. 이사회가 결정할 거예요. 그럼 오빠가? 아직 몰라요. 그들은 10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태윤이 다른 여자와 있었어요.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없으면 누가 운영하냐고요.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왔습니다. 윤서진 씨, 들리시면 눈을 떠보세요. 저는 할 수 있었어요.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어젯밤 태윤의 대화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죽은 척 하기로요. 눈을 뜨지 않기로요. 듣기로요. 모든 것을요. 반응이 없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혼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태윤이 물었어요. 알 수 없습니다. 환자 의지에 달렸어요. 그렇군요. 태윤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저는 죽은 척 했습니다. 살아있으면서요. 듣기 시작했어요. 모든 대화를요. 모든 속삭임을요. 제 침대는 감옥이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창이었어요. 세상의 속살을 보는 창이요. 사람들은 제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진실을요. 저는 기록했습니다. 머릿속으로요. 하나씩요. 언젠가 쓸 거였어요. 그들을 심판하는데요. 이것은 제 선택이었습니다. 스스로 죽은 척하는 것이요. 하지만 반드시 깨어날 거예요. 진실을 밝히고요. 복수하기 위해서요. 처음 3일은 현우가 오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여보, 깨어나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없이 어떻게 살아? 진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손을 잡는 힘이요. 약했어요. 예전과 달랐습니다. 수술 전엔 강하게 잡았었어요. 걱정 마. 내가 있어. 힘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가벼웠어요. 마치 의무처럼 잡는 것 같았습니다. 4일째 되는 날. 현우의 방문 시간이 줄었어요. 오전에만 왔습니다. 2시간 정도요. 여보, 미안해. 병원 일이 있어서. 의사였으니까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예전에 현우였다면요. 휴가를 냈을 거예요. 제 곁에 있기 위해서요. 5일째. 현우는 1시간만 있었습니다.
오늘 수술 스케줄이 많아서 핸드폰을 계속 봤어요. 문자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갈게. 서둘러 나갔어요. 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발소리가요. 빨랐어요. 급한 것 같았습니다. 6일째. 현우는 30분만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바빠서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형식적이었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생각했어요. 사랑이 식은 걸까요? 아니면 뭔가 숨기는 게 생긴 걸까요? 7일째 저녁. 현우가 왔습니다. 하지만 병실 밖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직이야.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 제 이야기였습니다. 언제? 모르지. 의사도 모른대. 침묵이 흘렀어요. 알아. 기다려야지.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뭘 기다린다는 걸까요? 알겠어. 조금만 더 참아. 전화가 끊어졌어요. 현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나갔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현우가 짜증을 냈어요. 저에 대해서요.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참으라고 했습니다. 무엇을요? 8일째. 현우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오후에도요. 저녁이 되어서야 왔어요. 10분만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오늘 정말 바빴어. 거짓말 같았어요. 목소리에 피곤함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으니까요. 현우가 정말 저를 버린 건지요. 9일째 오후. 현우가 왔습니다. 누군가와 함께였어요. 여자였습니다. 들어와요. 네, 오빠. 또 그 여자였어요. 첫날 밤에 왔던 여자요. 서진 씨 상태 어때요? 그대로예요. 안 깨어나요. 그렇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힘들죠? 응.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 지연아. 지연. 그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오빠는 항상 너무 많이 참아요. 괜찮아. 아니에요. 힘든 거 알아요. 그래. 그들은 제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만 봤어요. 오빠 배고프지 않아요? 조금. 그럼 나가서 먹어요. 여기 두고? 어차피 깨어나지 않잖아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래도 오빠 오래 걸릴 거예요. 의사가 그랬잖아요. 알아. 그럼 우리라도 잘 챙겨 먹어야죠. 그래. 그들은 나갔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어차피 깨어나지 않는다고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현우가 동의했어요. 저를 두고 나갔습니다. 밥 먹으러요. 저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우가 변했어요. 아니, 원래 그랬을지도 몰라요. 저를 사랑하지 않았을지도요. 밤이 됐습니다. 현우가 다시 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여보.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5분 후 복도로 나갔어요.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야.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아직도 안 깨어났어.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언제까지? 정말 모르겠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아. 그것도 방법이지. 무슨 방법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너무 의심스러워.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한 달쯤? 한 달? 뭘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 그때 결정하자. 전화가 끊어졌어요. 현우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난 갈게. 키스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갔습니다.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현우가 뭔가 계획하고 있었어요. 한 달 후에요. 무엇을요? 그리고 누구와요? 다음 날 오전, 의사가 왔습니다. 환자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혈압을 쟀어요. 체온도요. 정상이네요. 신체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어요. 가족분들 힘드시겠어요. 특히 남편분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현우가 힘들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오후에 현우가 왔습니다. 지연과 함께였어요. 오빠,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 있어요? 응. 30분 후에. 뭐 때문에요? 서진이 상태 때문에. 그렇구나. 그들은 침대 옆에 섰어요. 조용했습니다. 오빠. 응? 서진 언니. 정말 깨어날까요?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모르겠어. 만약 못 깨어나면? 지연아,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현실이잖아요. 한 달, 두 달, 1년이 되면요? 그때 생각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힘들면 말해요. 알겠어. 그들이 나갔어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지연이 물었어요. 제가 못 깨어나면 어떡하냐고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하자고 했어요. 무엇을요? 저를 포기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결정을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현우가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지연과 함께요. 그리고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무엇을 계획하는지요. 왜 제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지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현우가 한 짓을 밝히겠다고요. 지연도요. 모두요. 저는 계속 들을 거예요. 눈을 감은 채로요.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요. 10일째 오후. 현우가 나간 직후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여자였어요.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어요. 안녕, 윤서진. 반말이었습니다. 누구죠? 처음 보는 거지. 나 임수연이야. 수연.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34살. 현우 오빠 대학 후배. 대학 후배? 놀랐지? 내가 여기 온 거.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앉았나 봐요. 사실 나 오빠랑 사귀거든.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3년 됐어. 너 모르게. 3년? 너랑 결혼한 지 10년이라며? 그중 3년은 나랑 함께한 거야.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 그런데 사실 안 미안해.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 때문에 힘들었거든. 나도 오빠도. 하지만 이제 끝이야. 토요일 웨딩숍 예약했어. 드레스 피팅. 웨딩숍? 곧 자유잖아. 오빠가. 너한테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물론 내가 깨어나면 안 되지. 하지만 깨어나지 않을 거야. 맞지? 의사들도 그러더라. 희박하대. 그럼 우리 계획대로 가는 거지. 무슨 계획이요? 아, 너 궁금하구나. 뭔지. 말해줄까? 어차피 못 들으니까. 웃었어요. 현우 오빤 이미 준비 다 했어. 유언장.
유언장? 네, 유언장. 수정하는 거. 회사 지분 51%. 오빠한테 넘기는 거지. 제가 쓴 적 없는데요. 당연히 내가 쓴 건 아니야. 오빠가 썼지. 서명도 오빠가 했어. 똑같이. 위조라는 거죠. 변호사 친구도 있대. 공증도 해줄 거래. 그럼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넘어오는 거야. 51%. 대단하지? 그럼 오빤 바이오네스트 대주주가 되는 거야.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도 오빠 아내가 되는 거지. 완벽해. 안 그래?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토요일에 다시 올게. 웨딩드레스 사진 보여줄게. 기대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울고 싶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현우가 왔어요. 여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없었어요. 감정이요. 혐오만 느껴졌습니다. 의사랑 상담했어. 내 상태 말이야. 회복 가능성이 낮대. 거짓말 같았어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 중이야. 여러 가지. 무엇을요? 편하게 해줄 방법. 편하게. 너도 힘들잖아. 이렇게 누워만 있는 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거야. 누가 결정해요? 제가 할 일인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나갔습니다. 저는 공포를 느꼈어요. 편하게 해준다는 게요. 생명 유지 장치를 끄겠다는 건가요? 다음 날 오전. 회사 사람이 왔습니다. 부사장이었어요. 김재혁. 55이에요. 사장님. 제 손을 잡았어요. 회사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키고 있어요. 고마웠습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요? 이사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지분 관리건으로요. 정현우 씨가 대리인 신청을 했대요. 대리인? 사장님이 의식이 없으시니까요. 법적으로 배우자가 대리 권한을 가질 수 있대요. 하지만 이사회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회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니까요. 잘했어요. 막아야 합니다. 일단 보류 중이에요. 하지만 정현우 씨가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변호사를 대동하고요. 사장님 제발 깨어나세요. 회사가 위험해요. 나갔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현우가 회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제 지분을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명도요. 오후에 지연이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서진 언니. 제 침대 옆에 섰어요. 미안해요. 정말로. 무엇이요? 저도 몰랐어요. 처음엔 현우 오빠가 결혼한 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변명이 돼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오빠는 저를 선택했어요. 언니가 아니라요. 미안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나갔습니다. 저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지연도 공범이었습니다. 수연도요. 현우도요. 모두 저를 배신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서진 씨, 체온 재볼게요. 체온계를 제 이마에 댔습니다. 36.5도. 정상이네요. 혈압도 재볼게요. 팔에 기계를 감았어요. 정상이에요. 건강하세요. 의식만 돌아오시면 되는데. 나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증거를 모을까요? 움직일 수 없는 저로서는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였어요. 다른 간호사요. 안녕하세요. 저 김소희예요.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부터 담당 간호사예요.
제 곁에 왔어요. 서진 씨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뭔가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작았어요. 이거 녹음기예요. 녹음기. 제가 놓고 갈게요. 여기 침대 밑에. 모든 대화가 녹음될 거예요. 왜 도와주는 거죠? 사실 저 서진 씨 팬이거든요. 존경해요. 여성 CEO로서. 그리고 알아요. 정현우 씨가 이상하다는 거. 제가 도울게요. 증거 모으는 거. 고마웠어요. 진심으로요. 매일 올게요. 파일 가져갈게요. 그리고 다시 설치할게요. 걱정 마세요. 나갔습니다.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증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를요. 현우이요. 수연이요. 지연이요. 다음 날부터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현우가 왔어요.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서진이 상태가 이러니까요. 유언장 집행이 필요합니다. 지분 이전을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네. 사전 유언장이 있으니까요. 공증도 됐고요. 모두 녹음됐습니다. 수연도 왔어요. 오빠 회사 지분 언제 넘어와? 곧. 한 달 안에.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어? 당연하지. 좋아. 모두 녹음됐습니다. 지연도 왔어요. 현우와 함께요. 오빠, 이제 그만해요. 뭘? 서진 언니. 너무 오래 이러잖아요. 편하게 해주는 게 어때요? 생각 중이야. 빨리 결정해요. 모두 녹음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소희가 파일을 가져갔습니다. 다 모았어요. 증거.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알았습니다. 때가 왔다는 것을요. 눈을 뜰 때가요. 싸울 때가요. 저는 고립됐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고요.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증거가 있었어요.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일어설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요. 2주째가 됐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 생일이었습니다. 43이 되는 날이요. 아침부터 기대했어요. 현우가 기억할까요? 1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었거든요. 오전 10시.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였어요. 혼자였습니다. 여보. 제 침대로 왔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지. 기억했군요. 43. 빨라. 벌써. 침묵이 흘렀어요. 미안해. 케이크는 못 가져왔어. 어차피 못 먹잖아. 제 심장이 아팠습니다. 내년엔 깨어나 있으면 좋겠다. 거짓말 같았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없었으니까요. 10분 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슬펐습니다. 하지만 예상했었어요. 오후 2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조용히 해요. 현우의 목소리였어요. 알았어, 오빠. 수연이었습니다. 이리 와요. 응. 그들이 제 병실로 들어왔어요. 3명이었습니다. 현우, 수연, 지연. 여기 두자. 뭔가 테이블에 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와, 예쁘다. 수연이 말했어요. 그치? 고생했어. 고르느라. 오빠가 골랐어요? 응. 무엇을요? 케이크네요. 지연이 말했어요. 케이크? 내 생일이거든. 현우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현우 생일은 3개월 후였습니다. 정말요? 몰랐어요. 깜짝 파티하자고 해서 왔는데. 고마워, 수연아. 당연하죠. 그들은 웃었어요. 초 켜요. 응.
성냥 긋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촛불 켜는 소리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흘렀어요. 제 생일인데요. 제가 누워있는 병실에서요. 제 생일에요. 사랑하는 현우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끝났어요. 소원 빌어요. 응. 현우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후. 촛불을 껐어요.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 에이. 웃음소리가 났어요. 케이크 자를게요. 응. 잘라줘. 칼로 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고마워. 지연 씨도요. 감사합니다. 그들은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제 생일 케이크를요. 제가 누워 있는데요. 맛있어요. 그치? 비싸거든. 역시 오빠. 저는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어요. 오빠. 수연이 말했어요. 응? 언제쯤 될까요? 뭐가? 우리 결혼. 침묵이 흘렀습니다. 곧. 얼마나요? 한 달. 아니면 2달. 왜 그렇게 오래요? 절차가 필요해. 법적으로. 알겠어요. 기다릴 수 있지? 당연하죠. 오빠 위해서라면. 그들은 계속 케이크를 먹었어요. 웃으며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죽어가는 병실에서요. 그나저나. 지연이 말했어요. 서진 언니 정말 안 깨어나나요? 응. 의사가 그랬어. 가망 없대요? 거의. 그럼. 곧 끝나. 현우가 말했습니다. 끝. 이제 곧 끝이야. 서진은 깨어나도 내게 남겨줄 게 없어.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회사 지분. 이미 넘어왔어.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정말요? 응. 어제 서류 처리했어. 대박이다. 수연이 소리쳤어요. 그럼 이제 오빠가 대주주예요? 그렇지. 와.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저는 분노했어요.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축하해요, 오빠. 고마워. 이제 진짜 끝이네요. 모든 게. 응. 서진 언니는 곧 보낼 거야. 보낸다? 어떻게요? 생명 유지 장치. 끌 거야. 제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 그렇구나. 이제 필요 없어. 서진은 지분도 넘어왔고 유언장도 처리됐어. 깨어나면 오히려 복잡해져. 저는 공포를 느꼈어요. 현우가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결정 따를게요. 고마워, 지연아. 당연하죠. 오빠 편이에요. 그들은 1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며요. 제 생일에요. 제가 누워 있는데요. 마침내 나갔습니다. 조용히 나가요. 응.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완전히요. 눈물이 흘렀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요. 눈물은 흘렀습니다. 뺨을 타고요. 베개가 젖었어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요. 유령으로 취급당했습니다. 죽은 사람처럼요. 아니,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생일에 케이크를 먹었어요. 다른 사람 생일이라고 하면서요.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를 끄겠다고요. 다음 주에요.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한참을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생애 처음으로요. 죽고 싶다고요. 진짜로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요. 회사를 빼앗기고요.
죽음을 기다리는 게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소희였어요. 서진 씨, 제 곁으로 왔어요. 우셨어요? 뺨을 닦아줬습니다. 다 들었어요. 녹음됐어요. 증거 충분해요. 이제 일어나세요. 싸우세요. 하지만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죽고 싶었습니다. 서진 씨, 소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서진 씨는요. 일어나세요. 다시. 소희의 손이 따뜻했어요. 복수하세요. 그들에게. 당신을 무시한 그들에게요. 증명하세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당신이 이긴다는 걸. 소희의 목소리가 힘이 됐어요.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죽음이 아니었어요. 반격이었습니다. 일어서는 거였어요. 싸우는 거요. 이기는 거였습니다. 서진 씨, 내일 일어나세요. 제가 도울게요. 준비 다 됐어요. 증거도 계획도. 이제 당신 차례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고요. 반드시요. 눈을 뜨겠다고요. 현우를 무너뜨리겠다고요. 수연도요. 지연도요. 모두요. 소희가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분노가 있었으니까요. 복수심이요. 그리고 결연함이요. 저는 달라졌습니다. 눈빛이요. 볼 수는 없었지만요. 저는 알았어요. 변했다는 것을요. 강해졌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준비했습니다. 눈을 뜰 준비를요. 싸울 준비를요. 이길 준비를요. 소희가 들어왔어요. 서진 씨, 준비됐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요. 네. 그럼 시작해요. 소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저는 했어요. 천천히요.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무거웠어요. 2주 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할 수 있었어요. 조금씩요. 빛이 들어왔습니다. 흐릿했어요. 하지만 보였습니다. 천장이요. 하얀 천장이요. 잘하고 있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완전히 눈을 떴어요. 2주 만이었습니다. 세상이 보였어요. 소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환영해요. 다시 세상에. 저도 웃었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목소리가 나왔어요. 2주 만에요. 쉬었지만요. 나왔습니다. 준비하세요. 전쟁을. 네. 저는 준비했습니다. 복수를요. 반격을요. 승리를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이요. 눈을 뜬 후 혼자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이었어요. 현우를 처음 만났을 때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저는 야근 중 쓰러졌어요. 과로였습니다. 그때 현우가 있었어요. 인턴 의사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무리하셨나 봐요. 일이 많아서요. 쉬셔야 해요. 친절했어요. 따뜻했습니다. 퇴원할 때 연락처를 물었어요. 혹시 연락처 주실 수 있을까요? 왜요? 커피 한 잔 사고 싶어서요. 감사의 표시로. 현우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우리의 관계가요. 3개월 후 사귀었습니다. 가난했어요. 둘 다요. 저는 신입사원이었고요. 현우는 인턴이었습니다. 월급이 적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서진아, 언젠가 우리 성공하자. 응, 꼭 그래. 너랑 나 최고 되는 거야. 약속해. 손가락을 걸었어요. 약속했습니다. 함께 성공하기로요.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바이오네스트였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었어요. 투자를 받았습니다. 직원 5명으로 시작했어요. 현우는 응원했습니다. 잘 될 거야. 내가 아는 서진이니까. 고마워. 나도 열심히 할게. 우리 함께. 응. 우리는 결혼했어요.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평생 함께 하자. 응. 평생.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현우도요. 저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요. 달라졌습니다. 회사가 커졌을 때요. 5년 후 상장했습니다. 대기업이 됐어요. 저는 CEO가 됐습니다. 언론에 나왔어요. 젊은 여성 CEO 윤서진. 유명해졌습니다. 현우는 그대로였어요. 병원 의사요. 승진은 했지만요. 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느꼈어요. 현우의 눈빛이요.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열등감이었을까요? 축하해, 서진아. 고마워. 대단해. 정말. 하지만 목소리가 달랐어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라는 것을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요. 현우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권력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요. 회사를요. 지분을요. 돈을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제 성공을 원했습니다. 제 것을 빼앗으려 했어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요. 저는 병실에 누워 생각했어요. 10년의 기억이요. 사랑했던 순간들이요.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그 기억이 칼날이 됐어요. 무기가 됐습니다. 사랑했던 만큼요. 더 깊게 배신을 느꼈습니다. 더 강하게 분노했어요. 더 치밀해졌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요. 저는 알았어요. 과거의 애정이 현재의 칼날이라는 것을요. 그 칼날로 현우를 베겠다는 것을요.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서진 씨, 괜찮으세요? 네. 울고 계셨어요? 조금. 힘드시죠? 괜찮아요. 이제. 정말요? 네. 준비됐어요. 뭐가요? 싸울 준비. 소희가 웃었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고마워요. 도와주셔서. 당연한 거예요. 소희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녹음 파일이에요. 전부. 감사합니다. 내일 현우 씨 올 거예요. 알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눈 감고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왜요? 마지막 증거가 필요해요. 뭔데요? 결정적인 거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도울게요. 고마워요. 소희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생각했습니다. 과거에서 얻은 교훈이 있었어요. 사랑은 맹목이라는 것. 권력은 사람을 바꾼다는 것. 그리고 배신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 저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사라진 CEO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폭풍이었습니다. 현우를 쓸어버릴 폭풍이요. 곧 시작될 거예요. 진짜 전쟁이요. 그리고 저는 이길 거예요. 반드시요. 다음 날 밤. 소희가 나간 후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침대에서요. 다리를 내렸습니다. 바닥에 닿았어요. 일어섰습니다. 휘청거렸지만요. 설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었어요.
2주 만이었습니다. 창문으로 갔어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도 곧 빛날 거예요. 다시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서진 씨? 소희가 아니었습니다.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주한 언니. 박주한이었습니다. 회사 CFO였어요. 45이었습니다. 15년 직이었어요. 내가 눈을 떴다고 들었어. 응. 정말. 다행이다. 주한이 저를 안았습니다. 걱정했어. 진짜로. 미안해요. 됐어. 이제 괜찮아. 주한이 가방을 열었어요. 이거 봐. 서류를 꺼냈습니다. 뭐예요? 증거야. 내가 모은 거. 무슨? 현우 그 새끼가 한 짓들. 주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유언장 위조 서류. 이거 봐.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 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필적 감정 받았어. 위조 확실해. 고마워요, 언니. 그리고 이것도.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회사 지분 이전 서류. 현우가 준비한 거야. 아직 처리 안 됐어. 이사회에서 맡고 있거든. 다행이네요. 응. 재혁 부사장이 잘 막아줬어. 주한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 화면을 켰어요. 뭐예요? 현우랑 수연이 주고받은 문자들. 어떻게 구했어요? 수연이 회사 컴퓨터 써서 보냈더라. 바보지. 수연이가 우리 회사 직원이에요? 응. IT팀. 3년 전에 들어왔어. 그래서 만났군요. 현우 와요. 회사에서요. 여기 봐. 이거. 주한이 문자를 가리켰어요. 서진이 죽으면 지분 다 내 거야 마이너스 현우. 정말? 믿어도 돼? 마이너스 수연. 당연하지. 결혼하면 자동이야 마이너스 현우. 사랑해 오빠 마이너스 수연. 저는 구역질이 났어요. 더 있어. 주한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현우가 생명보험 증액했어. 내 이름으로. 얼마나요? 20억. 뭐? 수혜자는 현우. 내가 죽으면 20억 받는 거지.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완벽하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주한이 USB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결혼식장 예약 확인서. 결혼식? 현우랑 수연이. 다음 달 15일. 벌써? 응. 급하게 잡았대. 내가 죽기 전에. 저는 분노했습니다. 언니, 이거 다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당연하지. 변호사도 준비했어. 누구요? 강민재. 최고야. 이런 거 전문이거든. 감사합니다. 천만에. 이제 뭐 할 거야?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발표해요. 뭐? 기자회견. 열 거예요. 언제? 결혼식 날. 주한이 웃었어요. 완벽해. 준비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다음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비밀이에요. 주한이 모든 걸 했어요. 기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바이오네스트 CEO 윤서진 긴급 기자회견. 일시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장소 본사 대강당. 날짜를 정확히 맞췄어요. 현우 결혼식 시간과요. 법무팀도 준비했습니다. 강민재 변호사가 왔어요. 서진 씨 증거 충분합니다. 고소 가능해요? 가능하죠. 사기, 위조, 살인, 미수. 다 걸리네요. 네. 확실합니다. 주요 주주들에게도 연락했어요. 긴급 이사회. 15일 오전 10시. 안건 CEO 복귀 및 중대 발표.
모두 준비됐습니다. 완벽하게요. 그 사이 저는 계속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요. 현우가 왔습니다. 매일요. 여보, 곧 결정할게. 생명 유지 장치요. 편하게 해줄게. 저는 참았어요. 분노를요. 수연도 왔어요. 결혼식 준비 다 했어. 드레스도 샀어. 너무 예뻐.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5일 아침이었어요. 주한이 왔습니다. 준비됐어? 네. 그럼 가자. 저는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정장이었습니다. CEO 정장이요. 화장도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달라졌어요. 강해 보였습니다. 가자. 응.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비밀 통로로요.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회사로 갔습니다. 오전 10시. 이사회가 시작됐어요. 제가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들이 놀랐어요. 서진 사장님, 깨어나셨어요? 네. 돌아왔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환영합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앉았어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 남편 정현우가 저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사회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증거가 있습니다. 주한이 자료를 돌렸어요. 유언장 위조, 지분 탈취 시도, 생명보험 증액. 모두 계획된 범죄입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봤어요. 이건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오늘 오후 2시예요. 뭘 하시는데요? 기자회견입니다. 전국에 알릴 겁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지합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오후 2시. 대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요. 카메라가 저를 비췄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네스트 CEO 윤서진입니다. 기자들이 놀랐어요. 살아계셨어요? 혼수 상태 아니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저는 2주간 혼수 상태인 척했습니다. 이유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어요. 유언장, 문자, 보험 서류. 모든 증거였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 합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요.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모두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요? 고소했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그 순간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였어요.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가던 길이었나 봐요. 서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살아있어요. 놀랐죠? 어떻게? 다 들었어요. 모든 것을요. 현우가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카메라가 그를 비췄어요.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현우는 경찰에 연행됐어요. 카메라가 그를 따라갔습니다. 정현우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할 말씀 있으십니까?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요. 수갑을 차고요. 경찰차에 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끝났으니까요. 주한이 다가왔어요. 서진아,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응. 이제 끝났어. 아직 남았어. 뭐가? 결혼식장. 맞았어요. 결혼식장이 남았습니다.
수연이 있는 곳이요. 가야 해? 가야지. 마무리해야지. 알았어. 우리는 차에 탔어요.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30분이 걸렸어요. 호텔이었습니다. 고급 호텔이요. 여기네. 응. 우리는 내렸어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웨딩홀 안내판이 보였어요. 사파이어 홀 마이너스 정현우 임수연 결혼식. 2층이네. 가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층에 내렸어요. 복도가 보였습니다. 사파이어 홀 입구였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객들이요. 아직 시작 안 했나 봐. 그럼 완벽하네. 주한이 직원에게 갔어요. 뭔가 말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어. 준비 끝. 뭘 했어? 영상 준비. 스크린에 나갈 거야. 고마워. 천만에.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복도에서요. 3시가 됐어요. 식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홀 안에서 음악이 흘렀어요. 웨딩 마치였습니다. 시작이네. 응.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준비했습니다. 들어갈 준비를요. 갑자기 음악이 멈췄어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지? 스크린이. 주한이 웃었어요. 시작됐어. 홀 안 스크린에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녹화한 영상이요. 제 얼굴이 나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윤서진입니다. 하객들이 놀랐어요. 저 사람. 정현우 아내 아니야? 혼수 상태라며? 제 목소리가 계속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현우와 임수연의 결혼식에 와 계십니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정현우는 아직 제 남편입니다. 이혼하지 않았어요. 하객들이 술렁였어요. 뭐야? 중혼이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정현우는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유언장 위조 서류, 현우와 수연의 문자, 생명보험 증액 서류, 모두 나왔어요. 이 모든 증거는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정현우는 오늘 체포됐습니다. 사기, 위조, 살인 미수 혐의로요. 하객들이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거짓말이겠지? 아니야, 뉴스 나왔어.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가 내 삶을 먼저 죽였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정현우와 임수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홀 문을 열었어요. 천천히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윤서진이야. 살아있어. 어떻게? 저는 걸었습니다. 두 발로요. 휠체어가 아니었어요. 천천히요. 하지만 당당하게요. 버진 로드를요. 신부가 아니라요. 복수자로요. 단상에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서진 언니. 안녕하세요, 수연 씨. 어떻게? 살아있어요. 놀라셨죠? 수연이 뒤로 물러섰어요. 제 남편이랑 결혼하시려고요? 그게 법적으로 중혼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횡령도 하셨더라고요.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회사 돈 3억. 현우한테 보냈죠. 그건 증거 다 있어요. IT팀 로그 기록. 저는 경찰이 기다리고 있어요. 밖에 수연이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잘못했어요. 진짜로.
늦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수연을 두고요. 하객들을 봤어요. 모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홀에서요. 주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했어. 고마워. 경찰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을 데리러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갔습니다. 로비로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서진 대표님,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심경이신가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국 옵니다.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나갔습니다. 호텔에서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박 공기를요. 마시는 게요. 한 달 만이었어요. 서진아. 응? 이제 어떡할 거야? 회사 돌아가야지. 그래. 일해야지. 응. 우리는 차에 탔어요. 회사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현우의 재판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증거가 있습니까? 모두 제출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재판은 한 달 동안 이어졌어요.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증인들이 나왔어요. 주한도 소희도요. 모두 증언했습니다. 마지막 날.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정현우 사기 및 살인 미수죄로 징역 12년. 피고인 임수연 횡령 및 공모죄로 징역 7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현우가 저를 봤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서진아,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끝났으니까요. 법정을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네. 앞으로 계획은요? 회사 경영에 집중하겠습니다. 현우 씨는 용서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요.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나왔습니다. 법원에서요. 주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났네. 응. 끝났어. 이제 새로 시작하자. 응. 우리는 걸었습니다. 함께요. 햇빛 아래로요. 안도했습니다. 해방감도 느꼈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이요. 진짜 제 인생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저는 더 이상 바이오네스트 CEO가 아니었습니다. 물러났어요. 제 선택이었습니다. 서진아, 정말 그만둘 거야? 주한이 물었어요. 응. 이미 결정했어. 왜? 다른 일을 하고 싶어. 무슨? 사람을 살리는 일. 주한이 웃었어요. 너답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새생명 의료재단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였어요. 무료 진료요. 수술 지원이요. 제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회사 지분을 팔았어요. 50억이 됐습니다. 재단 기금으로 썼어요. 서진 대표님, 이렇게 많이요? 네. 다 쓰세요. 감사합니다. 재단 사무실은 작았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직원은 5명이었어요. 모두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매일 출근했습니다. 아침 9시에요. 환자들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편하게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하나요. 수술비가 없어서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믿으세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행복해서요. 도울 수 있어서요. 어느 날 주한이 찾아왔어요. 서진아, 밥 먹자. 응. 우리는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어요. 하지만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서진아. 응?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정말? 정말. 주한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다행이다. 뭐가? 내가 다시 웃어서.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고마워, 언니. 항상. 천만에.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혈육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람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 집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요. 혼자 살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날들이요. 눈을 감고 있던 시간이요. 2주였어요. 하지만 영원 같았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어요.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어요. 일어섰습니다.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울컥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아남아서요. 다시 시작해서요. 행복해서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은 척 했던 시간은요. 다시 살아나기 위한 숨 고르기였다는 것을요. 제가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새로운 삶을 위한요. 더 강한 저를 위한요. 더 행복한 저를 위한요. 다음 날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이었어요. 혼자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상쾌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을 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소희가 왔어요. 서진 씨, 소희야. 우리는 안 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요. 서진 씨는요? 나도 잘 지냈어. 우리는 함께 앉았어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진 씨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다행이다. 너 덕분이야.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소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진 씨가 강해서 이긴 거예요. 우리 함께였잖아. 그래도 서진 씨가 일어선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았어요. 제가 일어선 거였습니다. 제 선택이었어요. 저녁에 재단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행사가 있었어요. 환자들과의 저녁 식사요.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어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대표님 앉으세요. 고마워요. 저는 앉았습니다. 환자들과 함께요. 직원들과 함께요. 주한도 왔어요. 건배할까요? 좋아요. 우리는 잔을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웃음이 터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혈육이 아니라요. 선택한 사람들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식사가 끝나고 모두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은 한 번 무너져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더 강하게요. 더 행복하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선택이라는 것을요. 어떻게 살 것인가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요? 무엇을 할 것인가요? 모두 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선택했어요. 용서보다 성장을요. 복수보다 재탄생을요. 증오보다 사랑을요. 그리고 이제요. 새로운 숨을 들이켰습니다. 깊게요.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행복했습니다. 완전히요. 창밖 별을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누구에게요? 저에게요. 포기하지 않은 저에게요. 일어선 저에게요. 다시 숨 쉬는 저에게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제 삶이요. 제가 선택한 삶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